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6-25594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임금 국가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관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극. 다수의견. 공무원의 경우 헌법이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신분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 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 전보 인사에 따른 공무원 보직 및 업무의 변경 가능성과 보수 체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국가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관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의 유지, 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또는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이하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통틀어 국도관리원이라 한다. 국도관리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 위와 같이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이 국도관리원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 의견. 국도관리원이 가지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또한 국도관리원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국도관리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과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기 어렵다. 요약하면 공무원의 비교 대상성 및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국도관리원의 고용상 지위의 사회적 신분 해당성을 부정한 다수 의견의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으나 국가의 국도관리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다수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한다.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 첫째, 비교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 판단의 전제가 되는 비교 대상 근로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의미와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해석,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선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국도관리원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은 같은 사업장에서 본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의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6조가 차별금지 사유로 정한 사회적 신분은 선천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고정되는 지위에 국한되지 않고 후천적으로 획득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를 포함한다. 국도관리원의 공무직 근로자라는 고용상 지위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 발휘에 의해 쉽게 회피할 수 없고 한번 취득하면 장기간 점하게 되는 성격을 지니는 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평가가 고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국가가 국도관리원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중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국도관리원에게 위 각 수당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23-230-47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부마항쟁 보상법이라 한다. 부마항쟁 보상법은 보상 항목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 보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마항쟁 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 요건, 지급액 산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 및 사회보장의 성격을,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마항쟁 보상법 제32조 제2항은 신청인이 제28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화해간주 조항이라 한다. 화해간주 조항은 관련자와 그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화해간주 조항에서 규정하는 피해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마항쟁 보상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하는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원회가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상금 등의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간주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적극적, 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아가 적절한 손실 보상과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 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화해 간주 조항에 따라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부마 민주 항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23-234-553 판결 사건명 부인의 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수익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르면 파산 관제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2.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 소극.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 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 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처분 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실질을 같이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고의 부인의 행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3.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갑의 파산 관제인이 위 매매 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과 을의 관계,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을이 부동산 매수 후 취한 행동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은 매매 계약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사정만으로는 을의 선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을의 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0-301-308 판결 사건명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 가정법원이 갑 등에 대한 한정 후견을 게시하며 갑 등의 예금 이체, 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갑 등의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 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제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1-255-65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7조에서 정한 손해 경감 의무는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 제한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위 제77조 외에 책임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 CISG 제77조에서 규정한 손해 경감 의무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실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제한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책임 제한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ISG에는 위 제77조 외에 책임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책임 제한과 관련된 규율에 흠결이 존재하고 이는 내적 흠결에 해당한다. CISG 제7조 제2항에 따라 내적 흠결에 해당하는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 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반 원칙이 없는 경우 비로소 계약상 준거법이 적용된다. CISG 제77조는 회피할 수 있었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CISG 제79조, 제80조는 의무 위반이 위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나 상대방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 위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CISG 조문들의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평의 원칙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손해분담의 원칙은 CISG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CISG의 책임 제한에 관한 내적 흠결이 존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에 관한 CISG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 2.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1980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에서 정한 손해의 범위 및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74조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이익의 상실 등 일체를 손해배상액으로 삼으면서도 계약 위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로 손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때 예견 가능성은 계약 위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상황에 있었던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2-302237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1. 유증과 사인 증여의 구별 유증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다. 사인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 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2. 망인이 단독 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때 고려할 사항. 망인이 단독 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 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 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자 2022-6885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면서 비용 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 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은 법원이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이 소송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 당사자 각자의 분담액이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하고 그 차액만을 일방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송 비용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이 자신의 비용 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최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그 분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신청인은 별도의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본문 제111조 제2항 단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하면서 자신의 비용 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그 결정에 따라 자신의 소송비용액을 상환받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별도의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 다 256-53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 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 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